훌륭한 영화와 노래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까지도 명작, 명곡이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들은 유독 옛 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지금 감상해도 촌스럽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고 오히려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언제 접해도 촌스럽지 않으면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작품들과 당대의 문화까지 저희 응답하라 1920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북대 학우 여러분. 응답하라 1920의 진행을 맡은 박정훈입니다. 응답하라 1920의 19와 20은 각각 1900년대와 2000년대를 의미하는데요.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명곡, 명작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 영화와 노래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기술적인 차이에서 오는 예스러움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연출, 멜로디 등은 지금 듣거나 지금 보아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950년대 음악과 영화의 상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920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펄럭이는 하얀색 나팔바지와 화려한 장식이 한껏 붙어있는 재킷, 왁스를 듬뿍 발라 기름지고 풍성한 리젠트 스타일의 머리. 이 문장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도 이 인물의 분장이 많이 패러디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한 명의 인물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최초의 록스타이자 로큰롤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10대 시절을 흑인 빅민가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발라드, 컨트리,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음악에 빠진 엘비스는 성인이 된 무렵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당시에는 블루스라는 장르가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R&B로 알려져 있는 리듬앤블루스가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블루스라는 장르는 흑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다고 해요. 그런 이유에서 대중들은 흑인처럼 노래하는 백인의 등장을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그 기대에 부응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그는 1954년부터 라디오 출연과 순회 공연을 들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1955년 현재 마일리 사이러스, 크리스 브라운,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의 소속사로 유명한 RCA 레코드와 계약하며 본격적인 매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1년 뒤 그는 R&B에서 파생된 신생 장르 로큰롤을 기반으로 한 하트브레이크 호텔이라는 노래를 발표했고 빌보드 차트 8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대중 앞에 등장했습니다. 하반신을 흔들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당시로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퍼포먼스였고 대중들은 그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은 그는 곧바로 본인의 이름을 딴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이 앨범은 발매된 해인 1956년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로큰롤 앨범으로서는 최초였다고 하네요. 또한 같은 해에 하운드독, Don't Be Cruel, Love Me Tender 등을 발표하며 각종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이 중 같은 앨범에 수록되었던 하운드독과 Don't Be Cruel은 당시 팝 차트 11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하운드도그는 롤링스톤 선정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 중에서 19위를 차지하고 각종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지금까지도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래죠. 같은 앨범의 Don't Be Cruel 또한 롤링스톤 선정에서 173위를 차지하고 각종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하운드도그와 같이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이길래 지금까지도 명곡이라고 불리며 사랑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쯤에서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Don't Be Cruel 듣고 오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Don't Be Cruel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956년 당시 하운드도그와 함께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노래인데요.
이후에도 그의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1957년에도 인기는 여전했고 그해에만 Too Much, All Shook Up, Jailhouse Rock 세 곡을 모두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려놓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연말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인기를 뒤로한 채 입영영장을 받고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입대 후 수만 명에 이르는 여성 팬들이 그를 보기 위해 당시 복무지였던 독일까지 따라갈 정도로 그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이후 복무를 마치자마자 곧장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그가 발매한 노래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모두 빌보드 차트 가장 위에 위치했죠.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는 가수보다는 영화배우로서의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배우 활동에 전념하던 7년여간 음악적으로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삽입곡을 부르는 정도의 음악 활동만 이어갔는데요. 이 시기 동안 그는 촬영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긴 공백 끝에 그는 1968년 가수로서 깜짝 복귀를 선언하는데요. 슬럼프 전처럼 다시금 공연과 투어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엔 알로하 프롬 하와이라는 이름의 공연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생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공연에서 그는 다시 한번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이며 자신의 건재함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내리막 인생을 경험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했고 몸무게가 급증했으며 각성제와 진정제 등 각종 약물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는 결국 1977년 4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흑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장르에 일렉트릭 기타와 드럼을 더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며 시대를 풍미했고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 되어 또 다른 전설들이 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 처음부터 모두에게 사랑받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데뷔 초기만 해도 파격적이었던 그의 모습에 당시의 기성세대와 언론은 그를 저급한 광대라고 표현했고 그의 음악을 듣고 무대를 보는 것을 일탈로 여기는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를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매력을 무기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깨끗한 사생활을 유지하는 등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대중들에게 늘 올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이 되었고 1950년대 시대정신의 아이콘이자 최초의 록스타, 로큰롤의 제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곡으로는 제일하우스 락을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7주간 차트 1위를 달성하고 롤링스톤 선정 역사상 최고의 곡 500곡 중에서 67위를 차지하고 각종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가장 사랑받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곡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지막 로큰롤 장르 히트곡으로 여겨지는 곡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일하우스 락 듣고 오시죠. 현재 시각 6시 31분 여러분은 응답하라 1920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1950년대 대중문화의 상징이자 아이콘이었던 배우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음악이 아닌 스크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에미상과 그래미 어워드, 오스카상, 토니상을 모두 수상하며 미국 대중문화계의 그랜드 슬램이라고 불리는 EOGT의 역대 5번째 수상자입니다. 또한 미국 영화협회 선정 가장 위대한 여배우 3위에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만인의 연인이라는 별명으로 칭송받는 인물인데요. 아마 이 배우의 이름을 들어보시면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는 네덜란드로 도망치듯 이주합니다. 그녀의 부모가 파시즘 운동의 후원자였고 당시 영국에서 있는 반역행위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외가로 피신해 간 것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10대를 네덜란드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하면서
오드리 헵번은 명문 귀족 집안의 손녀였음에도 평탄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나치에 협조하기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나치가 그녀의 가문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이 네덜란드를 향해 진격해왔고 독일군이 네덜란드로 가는 식량 공급을 차단해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그녀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흙을 파 벌레를 잡아먹고 탈이 날 것을 알면서도 쓰레기를 뒤져 나온 음식물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가난에 그녀는 오랫동안 해왔던 발레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단역배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단역배우 활동을 통해 조금씩 얼굴을 비추며 자신을 알려간 오드리 헵번은 195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인 스타로 도약합니다. 본격적인 그녀의 성공 이야기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비어의 탱고 듣고 왔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성공 이야기, 그 시작은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지지 무대에 오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로마의 휴리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올라서게 되죠. 영화는 로마에 방문한 한 나라의 공주가 몰래 밖을 돌아다니다 한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됐고 그 남자와 하루 동안 함께 시내를 구경하다가 이내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높은 신분의 인물과 평범한 인물이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스토리는 지금 들으면 좀 뻔하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4위에 선정되는 등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뻔한 설정과 스토리의 시초가 이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많은 작품들이 너도나도 이 클리셰를 따라했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뻔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주연 데뷔작인 이 영화를 통해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일화도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만들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오드리 헵번의 이름 없이 남자 주인공이었던 그레고리 팩의 이름만 들어갔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그레고리 팩은 헵번이 오스카를 탈 게 분명한데 내 이름만 포스터에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치졸하다고 비난할 거다라며 포스터에 그녀의 이름도 자신과 같은 크기로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런 요청을 해주었다는 데에서 그가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영화는 상업적 흥행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영화에 나온 장소들은 대부분이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고 영화에서 나온 오드리 헵번의 스타일과 그녀가 했던 행동들을 너도나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950년대 문화 그 자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그녀의 본격적인 전성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로마의 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달달하면서 잔잔한 사랑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혼내의 데이 원 듣고 오시겠습니다. 혼내의 데이 원 듣고 오셨습니다. 이후에도 오드리 헵번의 상승세는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의 휴일은 그 시작에 불과했죠. 1954년 영화 사브리나에 출연해 또다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특정 브랜드의 협찬을 받으며 연예인 협찬시장에 출발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화니페이스, 파괴 등에 출연하며 명성을 이어갔고 1950년대를 화려하게 보내는데요. 이후 1961년 그녀는 한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정점에 오릅니다. 이 영화도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상류층 남성을 만나 신분 상승을 꿈꾸는 주인공 역을 훌륭하게 연기해냈죠. 그러나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실제 성격과는 너무도 다른 배역 때문에 이 영화 찍는 것을 꺼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빼어난 연기력으로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고 영화도 흥행에 성공하죠. 이후에도 그녀의 상승세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뮤지컬 영화에 출연하며 영화 역사상 두 번째로 100만 달러를 받은 여배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를 뒤로한 채 그녀는 서서히 활동을 줄여가다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후 1993년 그녀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만인의 연인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녀가 지금까지도 세계의 여인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 그녀가 했던 모든 것이 유행이 되었고 그 유행 중 몇몇은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가 당시 선보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패션 등은 헵번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현대에도 꾸준히 다시 유행하거나 조금씩 변형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짙은 눈썹과 함께 큰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과 몇 년 전 유행했던 처피뱅 등을 그 예시로 볼 수 있죠. 또한 헵번 스타일은 단순히 패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가 했던 행동들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였죠. 로마의 휴일에서 커피를 마실 때 잔과 함께 잔받침을 같이 드는 행동이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창가에 앉아 문리버를 부르는 모습 등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행동들도 그녀가 하면 뭔가 다르게 느껴졌고 모두가 따라해보고 싶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오드리 헵번은 그녀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뽐내며 그녀의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시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드리 헵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곡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문리버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소라, 김유나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수들이 최근까지 커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원곡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원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문리버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와 시대를 초월한 만인의 연인 오드리 헵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들이 남긴 영화와 노래가 명작, 명곡으로 불릴 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데에서 그들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답하라 1920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 스터기류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황서연, 그리고 저는 제작과 진행을 맡은 박정훈이었습니다.